닭이 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 오는 산타를 기다리는 각도기 박상준입니다. 네, 이제 진짜 마지막 거래일이 며칠 안 남았어요. 내일 모레가 끝이죠. 28일이 끝이죠. 네. 내일이 끝인가? 내일까지 매수해야 배당을 올해 받고요. 그 다음 날은 배당 나게 됩니다. 그러네요. 내일까지네요. 28일까지 29일, 30일까지 장이 있으니까 네. D 플러스 2일 결제 제도 때문에 내일 사야 30일 날 들어오고 내일 29일 날 사면 1월 새해 첫날 주식이 입고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세금 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주식의 존재 여부는 28일로 결정되지만 주가는 30일로 결정나는 거죠. 세금은. 네, 그렇죠. 네, 세금은 30일 날 종가로 결정이 납니다. 네, 그래서 주가와 이제 보유 수량 그걸 곱해가지고 한 종목당 10억이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가 돼서 양도세를 내야 되고요. 양도세 회피 물량은 내일까지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일까지가 끝이 되겠죠. 네. 오늘 시장은 코스피는 한 0.4% 빠졌고요. 코스닥은 0.4% 올랐습니다. 네. 오늘은 뭐 아시아 증시도 조금 조용했어요. 일본도 한 0.4% 빠졌는데 홍콩이랑 상해는 거의 뭐 보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 물량이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양도세 회피 물량으로 추정이 되고요. 코스피에서 5천억, 코스닥에서 4천억 정도. 꽤 많이 시장 1조가 팔았으니까. 요즘 계속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회피 물량 상당할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어요. 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400억대, 코스닥에서는 500억대 매수했고요. 기관이 오늘 코스피에서 4천억, 코스닥에서 3,700억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섹터는 뭐 큰 흐름은 안 보였어요. 업종 상승률 1위는 의료 정밀 섹터가 기록을 했고요. 덴티움이 4%, SD 바이오센서가 2% 상승했고요. SD 바이오센서는 이 코로나 자가 검사 키트가 있는데 요거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 제품은 이제 글로벌 진단업체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를 한다고 하고요. 처방전 없이도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분 안에 오미크론과 델타 변이를 포함한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오늘 2% 정도밖에 상승을 안 했습니다. 그럼 자기가 직접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 보죠? 네, 자가진단 키트니까 스스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이거 돈 엄청 내고 지난 주말에 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지난주에 이 앞에서 돈 거금을 들여서 했죠. 거금을 들여서 했더니 무료로 하신 분하고 결과가 동일한 시간에 발표가 됐어. 네. 회 한 접시 뜰 수 있는 돈이었는데. 그렇죠. 진짜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또 더 유명한 병원은 훨씬 쌌었다는 거. 그쵸? 그쵸. 바로 옆에 있는 병원이 훨씬 더 싸더라고요. 아니, 결과는 더 빨리 나오고. 적십자가 이렇게 피부 공급해주고 이렇게 되게 잘해주는 것도 아니었어? 나는 검사 이렇게 비쌌어? 그러면은, 그러면 이게 세금으로 환산하면 이게 도대체 이게 무료 검사 중에 돈이 얼마야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야. 또 세금을 낸 느낌이 드네요. 네, 저희가 이 방송 스케줄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빨리 하고 들어오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래서 섬유의복이 오늘 두 번째로 많이 올랐습니다. FNF가 1.7%, 신원 1.3% 올랐고요. BYC는 최근에 이제 트러스트 운용에서 주주 소환 발송했잖아요. 주주 가치 올려라 했는데 대주주 지분이 60%대 너무 많아서 큰 기대가 안 돼 보입니다. 그래서 그날 당일엔 상한가를 갔지만 지금 이틀째 조정을 받고 있고 오늘은 3% 하락을 했습니다. 상대 잘못 골랐나? 그런 느낌 조금 드네. 한번 결과는 끝까지 봐야죠. 네, 세 번째로는 보험이 0.4% 상승을 했고요. 삼성화재, 동양생명이 1% 정도씩 상승을 했습니다. 음식료 섹터도 오늘 삼양식품이 2% 올랐고요. CJ제일제당, 빙그레, 남양유업이 1%대 상승을 했고 제일 많이 빠졌던 건 운수 창고 업종이었습니다. 1.6% 하락을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해운주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HMM이 4% 하락, 흥하해운 3% 하락, 페노션 1.6% 하락했고요. 항공주들은 뭐 조금 떨어진 게 좀 많았고요. 뭐 보합세도 많았습니다.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2%대, 1%대 하락을 했고요. 제주항공, 부산항공, 에어부산, 티웨이는 뭐 보합세 정도. 에어부산은 2.8% 상승을 했네요. 네, 은행주들도 오늘은 전반적으로 한 1, 2% 정도씩 빠졌고요. 서비스업도 오늘 많이 빠졌는데요. NHN이 오늘 10%나 하락을 했습니다. 웬일입니까? 이것도 물적 분할 이슈가 나왔습니다. 클라우드 사업부를 물적 분할한다고 이제 공시를 냈는데요. 이 클라우드 사업부는 굉장히 핵심 사업부잖아요. 그래서 좀 주가상으로도 타격을 많이 받은 모습이고요. 도대체 왜 이래? 진짜. 난 정말. 네, 뭐 끊임없네요. 이러면 안 되죠. 인적 분할한 SK텔레콤은 빠졌다 주가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야, 이러면 안 되지. 뭐 NHN의 물적 분할 취지는 제가 뭐 자세히 검토를 안 해봐서 공시밖에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이 물적 분할을 최근에 이중 상장하는 걸 규제를 하는 움직임이 최근에 좀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물적 분할을 하려고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던 회사들은 마음이 되게 다급해졌을 것 같아요. 이거 빨리 거래소에서 빨리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빨리 하세요. 이거 이러지 네. 못하게. 이거 개인 주주, 이거는 진짜 거래소도 죽고 다 같이 죽는 거야. 다 죽는 경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이건 진짜 아니지. 이거는 주주가 이거는 선순환을 못 일으키는 거죠. 이거는 정말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냥 바로 아니까 10% 빼먹는 거 아니야 이거. 더 빠질 수도 있겠네 내일 이렇게 되면. 그렇죠. 진짜 참 심각합니다. 진짜 열받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선 후보 2명이 다 이 물적 분할 후 이중 상장 문제에 대해서 다 인지는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도 개선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떠드는 게 유효하긴 하네. 그쪽 그 참모들 뒤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참모들이 우리 거 보고 계획을 짠다는 거 아니야. 이미 이거 안 돼요. 저 참모들 잘 들으세요. 이거 빨리 대선 공약을 빨리 올려. 빨리. 그러면 누가 빨리 오르냐. 선빵을 날리셔야 표를 하나라도 더 얻습니다. 후빵 날려봐야 사람들 마음 못 얻어요. 선빵을 날리세요 빨리. 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질병관리청하고 레키로나 5만 명분을 추가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내년 1분기에 전국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계약이고요. 국내 공급은 셀트리온 제약이 맡고 있죠. 그래서 5% 상승을 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4%, 셀트리온이 1.5%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디일렉에서 지난 금요일 장 끝나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PCB 업체인 코리아 서키트 있잖아요. 네. 배터리 신사업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의 이제 주된 매출처가 매출 비중 가장 큰 사업이 스마트폰 주 기판입니다. HDI라고 하는데요. 이거하고 반도체 기판 매출이 제일 크거든요. 근데 여기에 집중된 매출을 좀 다변화하기 위해서 올해 초부터 여러 배터리 스타트업을 상대로 분리막 음극재 투자를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스마트폰 주 기판은 이제 매출 비중 절반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삼성전기, 대덕전자, 이수페타시스가 사업을 철수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코리아 서키트가 이 반사수혜를 노릴 걸로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별로 못 받았어. 결과가 좀 기대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이 영품 관련 회사잖아요. 맞죠? 영품 관련 회사요? 영풍전자. 이거 관련 회사 아닌가? 네, 좀 헷갈리는데 한번 이거 말고 또 하나 회사가 있었는데 좀 한 대 얻어 맞았어요. 그러니까 잘 회복을 못 하더라고. 거기는 영품 관련된 회사죠. 거기가? 네, 거기가 영풍자 회사죠. 네, 그리고 이 반도체 기판도 매출이 뭐 적지 않은 비중 차지하는데요. 최근에 쇼티지 상황이라서 굉장히 여기는 사업이성이 좋잖아요. 근데 요것뿐만 아니라 뭐 추가 성장 동력도 필요한 상황이라서 반도체 기판과 2차 전지 소재 이렇게 해서 양대 축으로 집중 투자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반도체 기판 회사들이 뭐 대체로 보합세였는데요. 코리아 서키트만 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터리 오늘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조금 약세를 보였거든요. 지난달부터 리튬, 코발트, 니켈 같은 이런 핵심 배터리 소재들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계속 단행을 하고 있는데요. 요소수 사태 때 중국이 많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그때 이 한국이라는 한국의 여러 회사들이 이 중국에 대한 소재 의존도가 굉장히 높구나라는 걸 깨닫고 좀 심각해요. 네, 사실. 핵심 원재료들을 계속 가격을 잇따라 인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남미나 아프리카 광산을 매입을 해서 싼 값에 광물을 싹쓸이하고 1차 가공 후에 폭리에 가까운 마진을 붙여서 팔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광물 가공 공장의 90%를 지금 중국이 장악을 한 상태라고 하고요. 그렇죠. 네. 이 원재료 가격이 오르니까 배터리 셀 업체들도 당연히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겠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음 달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 21700 가격을 약 10% 정도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두 자릿수 인상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이번에 오르기 시작하는데 이제 더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처음으로 지금 원래 반도체처럼 가격이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생산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올랐는데 10%는 굉장히 많이 올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삼성 SDI는 이미 지난달에 원통형 배터리 가격을 8% 인상을 했습니다. 이게 미국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네. 원재료 가격 올리는 거요? 네. 자기네 나라 애들한테는 싸게 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한테는 비싸게 주면 우리나라가 다 미국에 심기잖아요. 네. 미국 전기차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 10% 이상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이거 원재료가 10% 여기서 10% 올리면 걔는 10% 이상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최소한 그 정도는 올려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미중 분쟁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영역이 되겠네요. 이 부분도. 예. 네. 그리고 소재가 얼마나 많이 올랐냐. 일단 리튬은 23일 기준으로 작년 말 대비 5배 이상 급등을 했고요. 최근 한 달만 봐도 24% 정도 상승을 해서 역대 최고치 경신하고 있다고 하고요. 코발트는 3년 만에 최고치 또 경신을 했습니다. 네. 니켈도 2014년 이후에 7년 만에 톤당 2만 달러를 돌파해서 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약 8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네, 어마어마한 상승세인 것 같습니다. LG화학은 이제 니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오늘 나온 보도가 이 인도네시아에 니켈 생산 공장을 건설하겠다. 이런 걸 이제 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가 나왔었고요. 네. LG화학 관계자는 현재 니켈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해서 합자회사 설립 등 다양한 방도를 검토 중이다. 추후에 결정되면 공시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나라가 좀 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때는 좀 큰 회사가 큰 나라가 좋아 보이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 애들은 어떤 광산이든지 할 때 그냥 소위 말하는 그냥 돈을 굉장히 많이 주고 다 사버리더라고. 구리광산 이런 것들도. 왜냐하면 자기네가 팔 데가 있으니까 비싸게 주고 사도 나중에 구리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서 팔면 다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질러버려. 굉장히 높은 가격을. 우리는 주판을 튕기니까 지르기 힘들잖아. 이거 질렀다가 이거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니까. 참 만만치 않네요. 이 부분은. 이거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전기차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거 부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배터리 셀이 10% 올라면 전기차 가격은 얼마나 오를까요? 10% 가까이 오르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네. 올릴 수 있다면? 한 35% 정도가 이 배터리 셀 가격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럼 얘네가 오르면 안 올릴 수가 없죠. 일단은. 그럼 여기서 전기차 가격이 더 오른다. 그럼 판매가 어떻게 될까요? 좋은 뉴스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보조금은 올라갈 거냐? 그거는 미국은 좀 그럴 것 같지만 다른 나라들은 안 그럴 것 같죠.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떨어지지 않겠어요? 보조금이? 네. 안 좋은 뉴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LG화학만 1% 정도 상승을 했고요. SK이노베이션은 보합, 삼성 SDI는 1%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솔루스 첨단 소재, LNF가 2% 정도씩 하락을 했고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0.4%, 1.5%씩 하락을 했는데요. 모건스탠리에서 D램 더블딥인가 이런 리포트가 새로 나왔습니다. 네. 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PC D램 수요 상승이 항만 운송 차질이 심해서 이 항공화물로 주문이 몰리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를 즉각 해결된 문제로 보지 않는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고객들은 여전히 두 자릿수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모바일 D램 약세가 서버와 PC용으로 이어지는 추세다. 내년도 최종 수요가 어떨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재 랠리를 쫓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D램 중에서도 이제 하이닉스는 투자 의견 중립을 제시했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를 한 것 같아요. 오늘 저녁 연합인포맥스에서 노은창 센터장님이 센터장과 함께하는 그런 대담에서 나오는데 아무래도 노은창 센터장은 센터장이라고 해도 반도체 채널 그 모양새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또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연합인포맥스 2부에 나오실 예정이에요. 네, 오늘 콘텐츠는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해상운임이 지금 신기록을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2월까지도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간 단위로 발표되죠. SCFI라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24일 기준으로 4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 초 대비해서는 1.7배, 작년 초 대비해서는 4.8배나 상승한 상황이고요. 엄청나네. 네, 코로나 이전을 한번 보면은 운임이 보통 3분기를 정점으로 높아졌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중국 춘제 때문에 1, 2월 정도에는 반짝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최근에는 이 LA, 롱비치항 이런 항만들의 적체가 좀 계속되면서 조정 없이 연이어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 비수기인데. 그렇죠. 크리스마스 끝난 전부터 비수기인데. 신기하네. 네. 네, 이번 이 SCFI 상승은 특히 이 서부 해안 항로운임이 최근에 좀 견인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마찬가지로 미주 서부 해안 항로운임도 4주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중국 춘제 기간 이 1월 29일부터 2월 6일까지인데요. 이 춘제 기간 때문에 중국발 물동량이 좀 늘어나면서 컨테이너선 운임은 2월까지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HMM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4% 정도 추가 하락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대선 후보들의 주식시장 제도 개선 공약 발표한 거 한번 언급을 드리면요. 네. 크게
분류를 하자면 개인 투자자 지원, 개인 투자자 보호, 공매도 개선, 자본시장 투명성 개선 네 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 먼저 말씀드리면 이 개인 투자자 지원 측면에서는 장기 보유하면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네. 요걸 제시를 했고요. 반대로 윤석열 후보는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겠다. 지금 조금 남아 있거든요. 증권거래세가. 네,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데 요거를 그냥 완전히 없애겠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해서 양도세 우대세율을 적용을 하겠다. 요거 제도는 좀 필요한 것 같지 않나요? 좀 개인들이 너무 많이 다쳐서 저는 개인들이 안 다치는 방법 중에 하나 장기 보유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네, 장기 투자를 좀 유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인센티브라서 좀 긍정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개인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물적 분할 후 이중 상장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 그리고 내용이에요? 내부 고발도 활성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 윤석열 후보는 마찬가지로 물적 분할 시 모회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요거는 기존 주주의 그 신주인수권 그렇죠. 일반인들도 요거는 저희가 예전에 한번 네. 얘기를 했었어요. 네. 요런 방법은 어떨까? 이런 네. 얘기를 했었는데 예.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우리한테 배웠다니까 참 뻔하지 뭘 알아. 네. 네, 근데 네. 실제로 이제 뭐 LG화학이 LG에너지 솔루션을 따로 분할해서 상장하면 LG화학의 기존 주주들한테 LG에너지 솔루션을 우선 청약할 수 있는 권리,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 보유 지분만큼 갖고 가게 해줘야지. 보여준 만큼요. 그러니까 보여주면- 인적 분할하고 동일한 효과를 누리게. 그렇지. 그래야지. 안 그러면 뭐 대주주만 논하게? 그러면 안 되지. 네. 그러면 정말 뭐 완벽한 해결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그거는 뭐 물적 분할해도 괜찮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개인 주주한테는 불리하죠. 그 돈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공매도 개선 측면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공매도 관련 불공정 거래를 제재를 하겠다. 그리고 증권사의 부당한 대차 수수료 규제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기관보다 높은 개인 투자자들의 담보 비율을 조정을 하겠다. 현재 지금 공매도 제도가 개인 투자자랑 뭐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랑 동일한 선상에 있지는 않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금 더 빡센 규제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조정을 하겠다라는 것 같고요. 주가 폭락 시에 공매도를 금지하는 새로운 제도네요. 이건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윤석열 후보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본시장 투명성 개선 측면에서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인적 분할할 때 자사주의 의결권 부활을 방지를 하겠다. 네. 원래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적 분할하면은 모회사가 갖고 있던 이 자회사 지분 네. 모회사가 갖고 있던 이 자사주 지분이 인적 분할되면 자회사를 갖고 있는 지분으로 되니까 요것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서 요거는 정말 회사한테만 유리를 한 거라서 요런 의결권이 부활하는 요 방법을 좀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불공정 행위 관련 수사 인력을 확충을 하겠다. 지금 뭐 금감원에서 이런 관리 감독하는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좀 확충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자 거래 등의 불공정 행위 제재를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증권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좀 시급해 보이는 거는 이 물적 분할. 이게 지금 가장 사람들도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두 후보 모두 이게 문제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거래소의 규제 움직임도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이거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게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사실 우리 재산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한번 좀 조금 시간을 내서 확인하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8시에 연합인포맥스에서 뵙겠습니다. 안녕.